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격조한 판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빗길에 괜찮으셨습니까? 네, 뭐 지역에 전북에 갔다 막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올라오기 힘드셨겠네요. KTX가 좀 늦게 도착을 했고 저 시내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위원장이 돼서 돌아오셨는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이 되셨죠?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지역 국민통합위원회.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국민통합위원회 그 자체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동안 뭐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주로 지역 통합 쪽에 신경을 썼는데 예. 지역 통합뿐만 아니라 또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경제적 빈부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사실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예. 경제 계층 통합의 문제 그리고 또 세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의 문제 이런 광범위하게 통합이 되는 일이라면 찾아서 할 것이고요. 예. 우선은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현장도 좀 방문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이슈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또 아무래도 좀 소외된 쪽 또 호남 뭐 이런 쪽에 국민 통합 인재도 영입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인 것이고, 근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네. 위원장이시죠. 그러면 이제 김한길 위원장과 또 의원님과 함께 소통도 하시면서 아젠다도 발굴하고. 이거 하기 전부터 소통은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정부 집행기관에 해당하고 저희는 아무래도 정당이니까 예. 더 국민과 더 가깝게 하고 해서 필요하면 서로 콜라보도 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양평에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이 엄청나게 분열되고 있는데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의장이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이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민석 의장이 너무 심플하게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 심플하지 않다. 저도 처음에는 이 종점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땅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 게 있나? 라고 해서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쭉 따져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우선 이게 이제 결국은 상식과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 나는 노선 자체 JC 주변에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JC라는 게 있고 IC라는 게 있는데 IC 인터체인지.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에요. 예. 그리고 그 IC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땅값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데서 오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데는 전혀 땅값 안 올라요.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끼리 만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오히려 땅값을 저해하는 요인도 때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조 단위의 국책 사업을 하는데 땅 몇만 평 이익 올리려고 여기를 JC 아까 뭐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냈다.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일 그렇게 해서 만일 이 노선을 바꿨다고 한다면 관련된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 직후에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무슨 국정 우선 과제를 정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JC 주변에 땅이 있으니까 그리 바꿨나라고 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말 의혹일 뿐이고 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전혀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같이 자신감을 가지면 충분히 이제 논박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날파리라고 아무튼 뭐 팔이라고 하시면서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하시면서 백지화를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면
원장관으로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의 주무장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 노선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제 어떤 선동 가짜 뉴스로 프레임을 걸어서 민주당이. 하기 시작하면 음흠. 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구나. 본인으로 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는 나름대로는 조금 이 충격 요법을 쓴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 대해서. 예, 그런 생각했고 저도 그 처음에 뉴스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받았긴 했는데 원희룡 장관에게. 예. 그런데 따져볼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원장관도 굉장히 고민이 되겠구나. 이걸 끌어가자니 앞으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뒤바꾸면서 본인도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조금 이입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 교수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건조하게 설명하면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입장에 바꿔가지고 만약 국힘이 예컨대 이제 국힘이 야당이고 민주당에 집권한 당시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국힘에서도 난리 쳤을 거란 말이죠. 이제까지 정치권은 늘 그래왔단 말이죠. 의혹을 제기하고 이미 벌써 의혹 제기하면서 이미 유죄 판결 내려버리고 피차 그래왔단 말이죠. 그럼 그냥 건조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백지화를 딱 해버렸는데 그것도 원안이 아니라 백지화를 한다는 건 변경안에 대해서 백지화를 해야 되는데 원안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외려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왜 그런 그 장관 개인의 판돈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운명이 달라져야 되는지 그 납득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도 뭐 똑같은 우리 국민으로서 엄청난 국제 사업이 그런 식으로 백지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권 전체에서 보면 이걸 백지화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지만 이런 데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방식으로는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관으로 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본인이 말씀 중에 이제 그 취임 직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실제로 선수가 누구였냐라고 놓고 보면 12년 동안 양평 군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양평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김성규 의원이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마뜩지 않은 부분은 2017년에 양서면으로 정할 때 당시에 군수를 하셨거든요. 뭐 국토부랑 다 소통을 하면서 정했을 텐데 그때 양서면이 맞다고 판단해서 하셨을 텐데 2022년 8월에는 본인이 또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국토교통위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네요. 작년에 강상면이 맞다라고 본인이 바꿨다고 또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 축사를 하러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장모 문제로 그 고초를 많이 겪었을 때 그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야 김 의원 정말 내가 미안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김성교 의원이 주장을 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중에서 혹시 김성교 의원과 그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함께 뭔가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늘 힘이 있는 분들과 가깝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블러핑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양서면이 원래 이제 기존 아니잖아요. 근데 양서면도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뭐냐면 결국은 IC가 없는 거예요. IC가 지금 고속도로길 연결하면 이 양평은 아무런 혜택이 실익이 없다. 없어요. 실익이 그냥 도로만 내준 꼴이 되지. 그러니까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는 IC를 내야 되는데 이게 기존 안 자체가 우연치 않게 이게 IC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선인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 시작점과 종점을 그대로 두고 IC를 내려면 뭐 L자로 구분해야 된다. 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4만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부터 무슨 의혹이 있고 무슨 뭐 비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양평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로가 기본적으로 양평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로 이 국도라고 하는 게 국가 전체 기관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만 그러나 양평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그쪽이 접근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좋은 대안을 찾아낸 것은 맞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우연찮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근데 처음부터 이거 땅이 있어도 실제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안 오른다니까요. 전혀 안 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치권에서 거기 땅이 있어. JC가 생겨. 이러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걸어버리니 참 추진하는 정부로 봐서는 서울 강남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 이제 되게 1시간 넘고 막 2시간대 걸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도로가 뚫리면 20분이면 주파한다. 네. 강남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근처에 큰 휴게소가 지어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당연히 고속도로 생기면 당연히 휴게소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음모론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다 음모적으로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20분으로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전체가 다 그 땅값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딱 찍어서 그 땅만 올라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국책사업 앞으로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이게 본 타당성 조사할 때 이제 그 주변에 땅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좀 너무 달아있긴 한데 어쨌건 원희룡 장관이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물러나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1조 7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신 이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백지화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 하나 백지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고 뭐 대통령실 조금 더 원점이 좀 더 국민들의 검토를 여론을 듣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합리적인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든 야든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핏대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의혹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져볼수록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냉정하게 이게 정말 어떤 분의 특정한 분을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JC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반대로 또 처음에 기존안에 있는데 거기에 기존안 종점에 또 지금 전 군수의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좀 변별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금방 해법이 나와도 어떤 해법을 내놔도 아마 상대편에서 아마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총선 이후까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총선 앞두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날리니까 더 치열하게 붙기 때문에 조금 총선이라고 하는 게 또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냉각기를 갖고 차분하게 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장관님이 입으로 일단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뱉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이 사과할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사과할 사안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제기해야 되는 의혹인데 그걸 제기했다고 사과해라? 물론 이제 레토릭이 좀 과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과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말을 뱉어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면까지 거셨어요 지금. 글쎄요. 국무장관이 약속을 했는데. 의원님이 원희룡 장관 아니신데 계속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요 말씀만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제일 처음에는 백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사과하면 하겠다 그런 건 많이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후퇴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판단은 국민들이 저는 하리라고 봐요. 이게 이게 도로 뚫어놓으면 뭐 몇십 년 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전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 미묘하게는 여론조사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제기를 할 때 그 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니까 저는 땅이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JC 부분에 땅이 있는 건 사실인데 땅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이어서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정도로 제기하면 좋은데 마치 그걸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하듯이 한 것은 좀 너무 나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KBS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신료 문제 분리징수가 이제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분리징수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 움직임이 있고 언론계는 우려하고 있고 KBS에서는 즉시 헌법소원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의원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KBS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자업자득이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정권들 역대 정권들이 방송을 더 좀 장악하고 싶은 그렇게 자꾸 작용한 측면도 있고 여야 모두. 또 그리고 정권 그동안의 기왕의 정권들이 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정치권 자체가 양분돼서 팬덤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방송국을 내 편으로 가르고 또 방송국 내에도 내 편으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언론인으로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좀 공정한 방송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쉽게 언론의 본령을 포기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어떤 권력에 가깝게 서버리는 바람에 양쪽으로 나눠져서 결과적으로는 언론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꼴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방송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시청률을 꼭 내야 되느냐. 그리고 예전처럼 공중파가 이제 한두 개, 두세 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많아졌잖아요. OTT까지, 콘텐츠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KBS 이거 굳이 안 봐도 돼.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생겨서 지금 분리징수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조금 전에 전라북도 갔다 왔는데 전라북도 주민들도 좋아해요. 안 낸다고 그러니까 돈 안 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리징수는 내는데 분리해서 내는 거죠. 여기서 안 내도 무슨 뭐 이제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지금 예전처럼 징수원들을 고용해 갖고 지금 인건비 높아졌는데 그걸 일일이 거둘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KBS는 지금부터 경영 혁신도 하고 정말 공정한 방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정말로 절절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지적도 했는데 한전이 이제 분리징수를 하면 비용이 약 400억대였다가 분리징수하면 2천억대로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 비용 자체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1,800억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 않을까요? 진 작가님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있는데 소수죠. 다수는 아니라고. 진 작가님 소수입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안드로이드도 돈을 갖다 1,800억씩이에요. 1,80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일자리 창출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여권 사람들의 그 감정풀이 때문에 사용되는 순수 낭비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KBS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공정하게 갔으면 국민들로 봐도 우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아니 근데 KBS가 역대적으로 한번 공정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차마차인데 그걸 또 왜 건드리냔 말이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려고 노력해 왔죠. 지금 아마 KBS는. 나름대로 노력은 뭐 또 했다고 한 측면도 또 인정할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그 방송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두에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 이게 공정한 방송 하려고 해도 못하게 자꾸 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역대 정권들이. 거기에 우리 언론인들이 그러면 딱 중심을 잡고 하나가 돼서 우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우리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 이게 여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면 되는데 어떤 재원 문제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존립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 안에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KBS 안에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어떤 재원 문제를 구조적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KBS뿐만 아니라 언론계 전체에도 이제 이러한 파급이 올 것이다라고 우려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KBS 내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쪽 다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만든 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이 그렇게 만들었고 언론이 뭔 힘이 있어요. 정치 후견주의. 그러는 정치권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이게 나뉘는 이제 그 트렌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언론을 시작할 때만 해도 80년대 군부 시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도 이제 그 기자들이 뭔가 그래도 의협심을 갖고 정의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내 편 가르는데 익숙해져 버려서 언론인들이 사실 자각하는 좀 더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정권 바뀌게 결국은 국민들 편에서 방송을 했고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KBS가 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노력이 뭔가 있었으면 국민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국민들은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일단은 돈 안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혹시 지배구조 개선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정말 어느 쪽에서도 손 못 대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전 정부 때, 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안을 냈거든요. 그때 5분의 3인가? 그 의사 그런 KBS 이사회 이사를 그렇게 구성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서 당시에 민주당도 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 교체되면서도 그것도 무효가 돼버리고 한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이 못했던 걸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나섰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거니까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여야 정파 상관없이 정권 잡으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저도 하여튼 그런 기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 뵙고 있는데요. 자, 의원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언론에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이제 지역구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그 호남 지역구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이제 서울로 혹시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요. 의원님은 그거 사실인지 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데 남원 임실 순창. 예, 그런데 거기에 당협위원장을 그만뒀습니다. 국민의힘에. 예, 근데 이제 원래 이 출발 자체는 제가 사실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남에도 처음부터 국민의힘으로 정치를 시작한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계열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출발 자체는 다르고.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선거할 때도 제가 가능하면은 민주당으로 좀 입당을 하겠다고 사실은 선거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 민주당의 어떤 패거리 문화라고 저는 비판하는데 그걸 넘지를 못했어요. 두 차례 걸쳐서. 그리고 이제 대선에 왔는데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민심이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무소속으로 그냥 아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국민의힘을 입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계열들이죠.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배신했다 이렇게 저한테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서 이제 됐는데 당신 가면은 틀림없이 국민의힘에 가면 팽당할 것이다. 지금 급하지만 그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뭐 용도 폐기되지 않겠냐 이런 사실 악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인 책임하에 승부를 하는 것이고 민심대로 이제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잘 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은 결국은 승부나는 것은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지역구를 그래서 서울로, 그래서 경기로. 제가 20% 남았습니다. 현실 정치 그러니까 뭐 출마가 목적이 아니고 당선이 목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떨어지면 원숭이인데 정말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뭐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은 맞죠.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제가 중도위원을 좀 확장을 시키고 제가 노력해서 한 석이라도 좀 가질 수 있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고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